여러분, 2021년 12월을 기억하시나요? 리플이 SEC 소송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리플을 상장 폐지한 거래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코인베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창립자들과 실리콘밸리의 어떤 강력한 세력들 사이에는 놀라운 이 세력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리플이 SEC와 4년간 사투를 벌이는 동안 비트코인 ETF는 순조롭게 승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실리콘밸리 세력들이 비트코인만 밀어주고 있을까요? 심지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리플은 계속 증권이라고 우겼죠. 왜 같은 암호화폐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았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시나리오일까요?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존 금융 패러다임을 지키려는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일까요? 그리고 지금 리플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시바이누 또 무슨 쇼 하나 하는 심정으로 해외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인데스크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지니어스 액트 혜택 대상 기준 생각보다 까다로워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니어스 액트의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암호화폐면 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특별한 기술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양자 저항성을 갖춘 암호화 기술이었어요. 잠깐. 양자 저항성? 최근에 구글이 윌로우 칩으로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존 암호화 기술들이 위험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잠시만, FHE는 양자 컴퓨터에도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뭔가 연결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니어스 액트 원문을 찾아서 번역기 돌려가며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에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티어 1 등급 조건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적용, 호모모르픽 엔트립션 기반,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컴퓨테이션 지원, 가버먼트 파트너십 익스피리언스. 잠깐, 이거 완전히 시바이누 얘기 아닌가요? 포스트 퀀텀, 양자 저항성, 바로 FHE가 이거잖아요. 호모모르픽 엔트립션, 완전 동형 암호화, 바로 FHE.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개인정보 보호형 연산, FHE의 핵심 기능. 가버먼트 파트너십, UAE 정부와의 파트너십.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지니어스 액트가 시바이누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시바이누 같은 차세대 기술을 위한 법안이었는데 현재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건 시바이누뿐이었던 거죠.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시바이누가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는지. 지니어스 액트 티어 1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기술만 있으면 안 되고 실용화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 실용화의 핵심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제가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나온 사실들이에요. 지난 9월 시바이누 개발팀이 워싱턴 DC에서 재무부 관리들과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지니어스 액트 통과 2달 전이에요. 똑같은 암호화폐인데 왜 비트코인은 ETF까지 승인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을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에요. 2004년 10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가 성사되었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이 거래로 6명의 20대, 30. 하지만 이들은 그냥 돈 많은 부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야망이 있었거든요. 바로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 그들은 그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나씩 실리콘밸리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우주항공, 소셜미디어, 결제 시스템, 거의 모든 미래 산업에 그들의 손길이. 그런데 2017년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어요.
어떤 암호화폐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기술이 그들이 구축해 놓은 결제 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암호화폐가 시가총액 3위까지 치솟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은행들이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언론의 집중 공격,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부의 조직적 분열 공작, 주요 거래소들의 압박,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22일에 터진 그 결정적 사건까지 모든 게 너무 정교하고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그 모든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말이에요. 시바이누가 FHE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UAE로 국제적 신뢰를 얻고 이제 지니어스 액트로 미국 정부의 공식 보증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조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FHE 기술 안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혁신적인 기능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곧 그 전모가 드러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내가 드디어 보상받을 때가 왔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예요. 자, 분위기를 바꿔서요. 지금부터 저는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이더리움이 처음 판매되었던 가격 0.3달러, 단돈 400원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라나를 0.2달러, 300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뒤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어그로를 끌기 위해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에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 탈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TPS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탈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입니다.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중에서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 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 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결국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해시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술업체 라운시큐어의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의 장이 되고 있는 CES에서 우리나라의 영지식 스타트업인 지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는데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의 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돼서 나온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의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드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눌러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 한 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한 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개 있죠? 제 번호로 예를 들자면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금전 요구 같은 걸 일체하지 않으니까 사칭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